이 정도까지 심각해져서 오신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옛날 사진 두고 자기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피부과 쪽 약이나 피부과 쪽 연고를 오래 바른 분들은 간이나 신장 쪽이 굉장히 좀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과 약을 먹다가 독해서 못 먹겠다, 속이 쓰리다,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요, 한약도 먹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참기름만 살짝 발라줘도 상처 났을 때, 사실은 저희 한의원에 이제 막 취업하신 부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치료를 할 때 피부 쪽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들을 해내는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마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주영 한의사 한번 이제 진료 마치고 또 유튜브 촬영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오셔서 보셨던 분들이 의견이나 이런 걸 댓글로 달아주시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굉장히 신랄하게 한의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이제 어떤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 노벨상을 받았던 어떤 이제 동남아 쪽 의학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예를 들면서 그런 식으로 과학화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너희들은 말로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데이터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댓글을 다셔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는 게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전 사실 환자분들 오면은 소위 말해서 사업을 잘하시는 원장님들은 막 비포 앤 애프터 막 착착착착 해놓으시는데, 그런 걸 사실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나으면은 그분이 알아서 광고를 해줄 것이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재산인데, 그걸 갖다 굳이 뭐 사진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안 남겨놨었는데, 그 중에서 환자분 한 분이 굉장히 좀 심하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예로 그분이 실제로 자기 손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을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주셨던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요 정도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한의학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특히 명쾌한망의 치료가 잘 되는구나, 이거를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도 좋아서 보고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독 한번 누르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식을 절제해서 잘 드시던 분이에요. 잘 드시는 분이고, 체중은 좀 나가시는 편이긴 하는데 키가 180 정도에 체중은 한 이제 100kg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셨던 분이라 몸 자체가 굉장히 좀 흐물흐물한,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아니고 다부진 체격 있죠. 다부진 체격인데 음주나 이런 거를 그렇게 즐기시는 편도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건강검진상 어떤 고지혈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질환도 없으신 분입니다.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항상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스트레스에 취약하세요. 그런데다 영업일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나 고객과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그거를 감당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술 같은 거 마시고 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피부가 간지러우시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피부 손등 쪽에 뭐가 간질간질하고 이런 게 올라와서 긁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냥 몇 번은 오돌토돌하게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병원을 가서 연고를 바르고 항히삼제 먹고 하니까 한 2-3년간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2-3년간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그냥 단순히 뾰루지처럼 올라오고 두드러기처럼 올라와서 간지러워서 긁고 요거에서 끝났었던 게, 어느 순간부터 긁으면은 더 간지럽고 진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특히 야간에 굉장히 심해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잠은 들었는데 계속 손으로 긁고 있다가 그 긁는 느낌에 본인이 놀라서 깨는 정도로, 그러다가 나중에 피가 나야지 조금 잠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피부가 이 정도까지 심각해져서 오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심각해서 오는 데까지는 연고를, 본인이 썼던 연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연고를 보여주시는데 막 이렇게 하도 써가지고, 왜 치약 이렇게 많이 쓰면 쫙 짜가지고 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류별로 워낙 다양해요. 그런데 그 약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전부 다 스테로이드 제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분은 심지어는 손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이게 남자 스킨 바르듯이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바르실 정도로 했기 때문에, 손톱 같은 경우에 그 연고가 발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뿌리에 기형까지 오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힘들었던 상황이라 한의원을 오시면서도 사실은 그 사모님이 이제 전신 두드러기로 오셨었는데,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호전된 거를 보시고 나도 혹시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신 거지, 한의학에서는 한 번도 치료를, 한의원에서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침 자체에 대해서도 소독한 거 맞아요?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오가스 멸균이라고 써 있죠, 이거 다 일회용이에요 하고 다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호전되는 데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유세풍 그 정신과 의사 유세풍 그 편에서 나왔던 피부 질환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굉장한 몸의 스트레스도 많으셨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자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몸으로 다 삭히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왁 하시는 분들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는 사람 더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본인 몸속에서는 곪고 골맞던 거예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혈당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피부 자체에 당연히 염증이나 독소나 이런 배출시킬 통로가 없어지니까 피부를 뚫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스테로이드라든가 항히스타민제 계속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 주변의 혈관들 냉각을 시켜버리니까 반응을 못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이제 피부 장벽을 자꾸 녹이게 됩니다. 연고제제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는 데다가 계속적으로 냉각을 시키다 보니 몸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통로가 없는데 계속 누르네 더 세게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만 겨우 주무실 수 있고, 심할 때는 왜 우리 겨울에 난방기 중에 선풍기처럼 생긴 난방기 있죠? 딱 키면은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 거기다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뜨거워하는 시점 있죠? 그 정도까지 가면 간지럼이 가라앉는다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간지럼이라는 거는 단백질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 순간적으로 가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변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지럼이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조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또 간지럽고 또 연고를 바르고 반복하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뱀 피부처럼 완전히 벌겋게 피부 장벽은 다 무너져 있고, 문제는 거기 위에 몸에서 그래도 재생을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뱀 피부처럼 이게 피부가 매끈하니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처음 오셨을 때 무슨 그 파이터 느낌이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토시를 끼고 오셨는데 한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인데도 여기 토시를 끼고 올 정도로, 보통 여름이라는 계절은요 땅구멍이 잘 열리고 땀이 잘 나오는 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안 좋던 분들도 여름에는 특별한 두드러기나 뭐 더위를 먹는다든가 땀띠가 난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서는 피부 쪽으로 잘 안 올라옵니다. 보통 건조해지는 겨울, 가을 이럴 때 보통 심해지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럴 때 토시를 끼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토시나 이런 걸 끼고 있으면 그 안에서 수분이 증발을 못하니까 촉촉하니 유지가 되잖아요. 그나마 그러면 좀 덜 간지럽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셨는데 이 토시를 벗는데도 진물이 뚝뚝뚝 나와가지고 이게 뜯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제가 뭐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스테로이드라든가 항히스타민제처럼 강력하게 식혀주는, 차가운 성질의 지난번 얘기했던 황금, 황련, 황백, 대왕, 치자 이런 약물들을 써서 차갑게 하는 거, 그걸로는 이미 그거보다 더 강력한 스테로이드라든가 항히스타민제를 썼기 때문에 그걸로 회복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이 흉선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안신이라고 하는 저희가 쓰는 약침이 있습니다. 그 약침 치료를 하면서 그분한테 복부가 편안해야 된다, 그 설명을 해드리고 복부를 눌러 보니까 복부가 굉장히 손만 대도 자지러질 정도로 아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면서 2번 정도 지나갔을 거예요. 2번 정도 첫 번째 치료하시고 나서는 그 환자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글쎄요 좋아진 것도 그렇고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2번째 치료하면서부터 환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상하게 이렇게 트름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방구가 많이 나오는 게 자기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셨다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점점 피부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간지러움이나 발작이, 오늘 밤에 굉장히 편하게 잤어요. 손에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도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피부병, 뭐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피부병 있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자꾸 손이 가니까 더 탈이 나요. 그걸로 인한 감염도 생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손이 안 가도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단시간만 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고, 그 다음부터 점점 회복을 해서 정확하게 1달 반 걸렸습니다. 1달 반 동안에 매일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 간격을 하게 못 오셨어요. 왜냐면 본인도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옛날 사진 두고 자기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것처럼 피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지럽다든가 아프다든가 뭐 진물이 흐르고 막 이러면은 내 이 피부 이게 진짜 막 몹쓸 피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피부가 간지럽다는 게 발작적으로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거는
걔 스스로는 굉장히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가장 우선은 뭐예요? 무조건 독소는 소변, 대변, 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차선으로 나오는 게 피부예요. 근데 그 피부를 자꾸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원인은 제거 안 하고 자꾸 그것만 누르면 해결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피부에다 뭐 바른다고 잘 안 돼요. 발라가지고 될 정도면 아주 가벼운 증상이고 그러면 사실 병원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참기름만 살짝 발라줘도 상처 났을 때 피부 자체 재생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주셔도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반드시 한방쪽 치료가 유효하고요. 그 중에서도 소화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피부과 쪽 약이나 피부과 쪽 연고를 오래 바른 분들은 간이나 신장 쪽이 굉장히 좀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부과 약을 먹다가 독해서 못 먹겠다, 속이 쓰리다,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요, 한약도 먹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한약으로 굉장히 잘 치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료로서 팀킬을 한다고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일단은 복부 쪽에 소화기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으로 해당 부위에 간이면 간, 대장이면 대장, 여기를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서 풀어줘 보고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호전돼서 이 정도면 약을 쓸 수 있는 정도 단계가 되겠구나 하면 약을 쓰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더니 꽤나 효과가 좋아서 사실은 저희 한의원에 이제 막 취업하신 부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치료를 할 때 피부 쪽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들을 해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 여러분 피부는요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까지 피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일반적인 치료를 해서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피부를 차갑게 해서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이 유세풍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상처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게 혈당화돼서 몸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오는 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명쾌한방을 찾아주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못 오는 상황이라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뭔가를 조심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시던 소리를 지르시던 춤을 추시던 어떤 스트레스 풀만한 걸 반드시 찾으셔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 몸한테. 또 하나는 먹는 음식에 있어가지고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설탕, 커피, 맥주 요런 당이 많이 공급될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안 좋은 탄수화물,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피부는 반드시 나아집니다. 이것만 잘 해주신다고 하면 피부가 안 낫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